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36개의 제27개, 가치부전과 김용환, 고이즈미 신지로, 박헌영, 빈센트 지간테 등 이를 실현한 사람들입니다. 가치부전, 거짓가, 어리석을 치, 안일부, 미칠전. 가치부전은 병법 36개의 제27개로 거짓으로 어리석은 채 하되 미친 짓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동의어로 양광이라고도 하며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흔히 의문스럽다는 말로 사용되는 속으로는 엉큼한 것이라는 뜻의 명사 의문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병법 36개 36개가 너무 방대해서 여기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1개부터 제6개까지의 승전계어, 제31개부터 제36개까지의 패전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전계 제1계 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적의 눈을 속여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계 위위구조 위나라를 포위해서 조나라를 구한다는 뜻으로 적의 약점을 후벼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3계 차도살인 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는 뜻을 가지며 서로 싸우게 하는 작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호경식과 그 뜻이 통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4계 이일대로 쉬다가 피로에 지친 적과 싸운다는 뜻으로 충분히 휴식을 한 것이 유리함은 누구나 알지만 대책 없이 쉬는 것이 아니라 적과의 압도적 우위로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계 진화타거 남의 집에 불난 틈을 타 도둑질하다는 뜻으로 남의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은 상대가 혼란스럽거나 위기가 왔을 때에 공격하는 것이 승리를 쟁취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6계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습격한다는 뜻으로 다른 행동을 통해 상대의 주의를 끈 다음 예상치 못한 곳을 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전계 제31계 미인계 일반적으로 예쁜 여자가 목표한 남자를 유혹하여 조종하는 작전을 의미합니다. 제32계 공성계 성을 비운 상태로 상대를 맞이하는 전략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성을 비운 척하다. 적군을 끌어들여 섬멸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적이 대비를 잘 해놨다고 오판하게 만들어 도망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33계 반간계 이중 갑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적의 첩자를 거꾸로 이용하거나 이간질을 통해 자중질 안에 빠지게 하는 계략입니다. 제34계 고육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꾸며내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계책을 말하며 고육지책이나 고육지계라고도 합니다. 제35계 연환계 여러 계책을 연결하여 실행해 상대가 의중을 정확히 짐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여러 계책을 연결하여 실행해 상대의 우세를 꺾고 역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제36계 조이상 흔히 36개 주랭랑이라고 알려진 계책으로 패전에서 최상책으로 꼽히는데 말 그대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란 뜻으로 영어에서도 플링 이즈 베스트라는 동일 개념의 말이 있습니다. 가치부전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짜로 멍청한 척하거나 정신줄을 놓은 척하며 살아가다 기회를 포착하면 본 모습을 드러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행동입니다. 서양에서는 다윗 왕의 사례가 유명한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관할지인 가드로 피신했을 때 가드의 왕과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을 벅벅 긁어대는 등 일부러 미친 척을 했고 가드 왕과 신하들은 다윗이 저 따위 놈일 리 없다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바보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현명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웨의 말처럼 이 계책을 위해서는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부전을 실제로 행한 사례들 김용환은 의성 김씨의 종손으로 집안의 전 재산을 독립군 운영비로 기증했는데 종가가 많으면 문중이 망하는 것이라서 이 사람이 재산을 날려먹으면 가문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되찾아 주었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도박꾼으로 위장을 했는데 가산도 모자라 친딸의 혼수를 마련할 돈조차도 탕진해서 헌장롱을 들고 시집가게 한 개막장 도박꾼인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명 폼쿨색좌로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정작 아베 내각과 그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의 환경 대신으로 뽑힙니다. 이 때문에 찍히지 않기 위해 내각을 비판하지 못하고 바보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리는 중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헌영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5차에 이르는 공판 기간 중 자기가 싸놓은 똥을 벽에 바르거나 먹었고 면회온 아버지에게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1927년 정신병으로 보석을 얻어 석방되었는데 그렇지만 초반에 미친 행동은 모진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이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빈센트 지간테 일명 턱이라 불린 인물로 뉴욕 암흑가 최고의 마피아 조직 제노비스 패밀리의 대부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신질환을 연기하면서 두목 시절에만 자그마치 16년 동안 법망을 피했는데 자신의 조직을 비밀 결사처럼 운영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마이 말년에 조상과의 권력투쟁에서 치매 걸린 노인으로 연기하여 조상 측근인 이승을 안심시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거나 형주를 병주로 안아들어 귀먹은 척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후 때를 봐서 보평등 사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소아 본래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자신의 친족들도 최전선으로 보내는 등의 명재상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인 모습만 보이면 유방의 의심을 살 것이라고 진언하자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백성들에게 사채를 놓거나 토지를 갈취하는 등의 행동을 해서 유방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이게 연기임을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 옥에 갇히는 곤욕을 치르고 맙니다. 손빈 친구 방연에게 당해 무릎에 슬개골을 도려내 다리병신을 만드는 형벌을 받는데 이를 빈형이라고 하며 손빈의 이름인 빈은 빈형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후 손빈은 미치광이를 가장해 살아남았고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똥을 먹기까지 했는데 결국 방연은 이 나무 밑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을 실현시켜 제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제한대군 본래 제한대군은 성종보다 왕위계승 순서가 위였으나 예종이 급사하자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왕위계승권에서 밀려났고 성종은 장인이 한명회라 친형을 제키고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선시대의 모든 왕족을 통틀어 가장 왕위계승의 위협적인 왕족이었는데 그 후 제한대군은 10대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이때도 이 사고뭉치가 정말로 어리석은 게 맞다는 설과 거짓으로 어리석은 척했다는 논쟁은 풀리지 않아서 실록의 사관도 결론을 못 내려 두 주장을 모두 적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평소 행동은 멍청했지만 정작 그 복잡한 유교예법을 제대로 따랐다고 하며 섹스리스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 포악했던 연산군조차 제한대군만큼은 왕실의 우절은으로 대접했다니 이게 연기였으면 가장 완벽하게 자기 보신을 위해 가치구전을 한 셈입니다. 초장왕 3년 불비 후 불명의 고사로 유명한데 즉위 후 3년간 놀고 먹기만 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장왕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당시 초나라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깊습니다. 선왕들인 성왕과 모광이 초나라 거독들에게 신임받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무왕인 모광대의 실권자 반숭은 정적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초장왕은 즉위하자마자 납치를 당하는 사건도 겪어 정치판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색에 빠진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민심을 파악하고 믿을 수 있는 인재를 구별해냈고 3년 후 내칠 사람은 내치고 인재를 등용해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36개의 제27개 가치부정과 역사 속에서 이를 실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